이더리움은 돈을 빨리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앱을 만들기 편하라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더리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더리움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트러스트리스 매니페스토라는 글을 발표하며 이 질문에 직접 답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왜 만들어졌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선언문 같은 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매니페스토의 핵심 내용을 우리 같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합니다. 편의를 위해 서버 한 대 두고 특정 사람만 이용하기 허용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지기, 즉 중간 관리자가 생깁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들여보낼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유일한 방어 방법이 바로 수학과 합의에만 의존하는 시스템, 즉 무신뢰 디자인입니다. 누구의 선의도 믿지 않고 시스템 자체가 공정함을 보장해주는 구조죠. 비탈릭은 말합니다. 무신뢰, 즉 트러스트리스라는 개념은 블록체인의 옵션이나 추가 기능이 아니라고요. 원하면 넣고 불편하면 빼는 그런 부가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블록체인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믿지 않아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돈을 빨리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앱을 만들기 편하라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더리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든 허락 없이,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채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를 믿을 필요도 없고, 만약 문제를 일으키는 운영자가 있다면 바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구조. 그게 바로 이더리움이 만들어진 진짜 이유라는 거죠. 트러스트리스 시스템은 다음 원칙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스스로 통제할 것. 내 계정과 내 자산을 내 손으로 직접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검증 가능할 것. 누구라도 모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검열이 불가능할 것. 합법적인 거래라면 누군가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어야 합니다. 넷째, 대체 가능할 것. 운영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시스템이 멈추면 안 됩니다. 다섯째,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을 것. 전문가, 기업, 서버실이 있어야 참여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이미 중앙화된 겁니다. 이 조건들 중 단 하나만 무너져도 시스템은 바로 달라집니다. 모두가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규칙, 즉 프로토콜이 아니라 특정 운영자나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를 들여보내고 누구를 막을지 정할 수 있는 사유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트러스트리스를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편리함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속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멤풀, 즉 대기열이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실행할 수 있는 오픈소스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빠르게 업그레이드하는 대신 모두가 합의해야 하니까 변경도 느립니다. 하지만 비탈릭은 말합니다. 편의를 위해 지름길을 택하는 순간 결국 우리는 자유를 잃는다. 그래서 트러스트리스 설계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비밀을 없애라. 특정 운영자만 아는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안 된다. 둘째, 대체 불가능한 중간자를 만들지 마라. 누구나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검증 불가능한 행동을 만들지 마라. 모든 결과는 공개 데이터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화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스며듭니다. 처음엔 편해서 클라우드 서버를 쓰고, 귀찮아서 중앙화 거래소에 코인을 맡기고, 복잡해서 중간 브로커들이 생깁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일반 유저는 시스템을 직접 돌릴 수 없고, 검증도 어렵고, 결국 소수의 운영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비탈릭은 말합니다. 중앙화는 어떤 먼 미래에 갑자기 찾아오는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논문 속 이론이나 언젠가 일어날 위험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실제 서비스와 앱 안에서 매일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가 편의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쓰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그 길만 강요하는 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직접 노드를 돌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일반 사람은 아예 시도조차 못한다면 그건 이미 열린 시스템이 아닙니다. 말만 열려있다고 하는 거지 사실상 닫힌 거죠. 비탈릭은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메일을 예로 듭니다. 초창기엔 누구나 자기 메일 서버를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스팸 필터, 대기업의 규칙, 블록리스트 때문에 개인이 서버를 돌려도 메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해진 것이죠. 비탈릭은 이더리움이 이메일과 같은 길을 걷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열려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일부 전문가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프로토콜을 만드는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사용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당장은 빠르고 편해 보여도 그 선택이 결국 중앙화를 불러오고 사용자들은 다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탈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누군가를 믿어야 해서 생긴 단순함이라면 그건 단순함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다. 트러스트리스를 지킨다는 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들고 구조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쌓였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건 오래 버티는 시스템, 그리고 누구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진짜 자유입니다.
이더리움은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고 속도와 비용 문제도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탈릭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편해졌다고 해서 원래 지켜야 할 원칙을 버리면 안 된다. 블록체인이 아무리 빨라지고 사용하기 쉬워져도 트러스트리스라는 근본 가치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저는 항상 스스로 행동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도 몰래 차단되거나 배제될 수 없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깨지는 순간 이더리움은 그냥 또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버립니다. 비탈릭은 매니페스토의 마지막에서 이런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트러스트리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좀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길이라도 기꺼이 선택하겠다고. 우리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처럼 대체할 수 없는 중간자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겠다고.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더 효율적인 중간자가 아니다. 중간자를 믿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다. 트러스트리스,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이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마지막 원칙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더리움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 재단의 영향력 논란이 있었고 창시자인 비탈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앙화처럼 보이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더리움은 설계상 블록체인 트릴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레이어2 같은 분업 구조를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더리움의 이런 무신뢰 철학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더리움이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